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용사들 오늘 좀 늦게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힘차게 역전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장발장은행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더 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재명과 함께 날아갈 것이다. 신용환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정치 검사로 떴다가 요즘 주춤하다가 다시 스픽스에 나와서 본인이 실력을 유감을 주입하려고 있는 자 고발사주의 대표 공익 제보자 조성은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자 오늘 확실히 목소리를 크고 빠르게 네.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TV 토론 보다가 여러분 열받아 죽겠지요. 그래서 오늘 TV 토론을 본 여러분들의 소감도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 자 정치 분야 어떻게 봤는지 야 정말로 사전 투표하면 죽는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글 주신 분 계시고요. 김문수 이준석 아웃이다. 희망의 나라로님 주셨고요. 와 정말로 팽코 준석 빨리 투표하자 김준희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감정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리고 스픽스에 저희들 게시판에 가면요. 아마 여러분 알림창에 뜨고 있을 건데요. 조금 전에 끝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한 2분 정도 됐는데 몇 분 정도가 지금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했는데 2분 만에요. 벌써 1100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93%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속하게 답변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의견 주고 받겠습니다. 먼저 총평 촌철살인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혹시 그 이 사람이 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보고는 예. 김문수는 저질이고 이준석은 악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김문수도 만만치 않은 악질이고요. 둘 다 하여튼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게 공익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별의별 들어온 얘기를 다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라는 게 남을 해치면서 남을 해코지하면서 그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해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2시간이었는데 다행히 오늘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준석, 김문수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은 너무 저질스러웠고요. 네. 그냥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나 권영구 후보가 너무 그 피해를 볼 정도로 너무 저질스러운 둘을 만나서 이제 김문수와 이준석의 저질스러운 발언들 때문에 이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이 자체가 완전 무슨 폄훼당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제가 또래라고 해서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딱히 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참 저런 발언하는 저 사람이 이 비슷한 동대의 대표성을 지니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약간 좀 쪽팔리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토론 이후로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개의 정당 자체가 사실상 이제 다음 선거 때 안 보는 것이 나라의 이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댓글로 이런 게 올라옵니다. 네. 아니 대선 후보 TV 토론이면 가족끼리 보는데 네. 그 가족끼리 보면 그러니까요. 싸움이든 뭐든 맞습니다. 그러면 단어 선택이나 지금 저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진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방식 이게 맞느냐고. 그리고 나이 40 정도 된 대선 후보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가 김문수했고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그들이 일체 어떤 정말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토론, 건전한 토론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정치 양극화 해소,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큰 타이틀 자체가 그랬습니다.
정치 양극화를 조장했죠. 예. 그리고 정치 개혁의 본인들이 대상자다라는 것들을 자인을 했죠. 1등 후보는 1등 후보에 충실하게 전략 전술대로 간 것이고 2등, 예. 3등 후보는 그걸 반전하고 또 자기들이 맨날 입으로 떠드는 중도층, 표심,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결국은 자기들 이미 지지하고 있는 자기들 가두리 양식장만 열심히 두드렸다. 나머지는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기대할 수 없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개혁에 본인들이 대상자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서 오히려 쪼그라들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보관님께서는 너무 힘들어서 TV 꺼버렸어요. 이런 수준을 가지고 후보라니 정말로 답답하다. 딸한테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게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PD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아까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 있잖아요. 여성 혐오 발언. 예, 그게 지금 짤로 막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상상 초월의 네. 일인데 그러면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이준석을 지지합니까? 그 젓가락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혐오를 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저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도 아무리 유력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싶더라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준석은 그걸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어디서 배웠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인간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혐오에 가득 차 있고 하여튼 자기 아니면 누구든지 여성이든 이주민이건 뭐 노인이건 누구든지 다 비정규직이건 또 가난한 저소득층이건 다 갈라치고 다 적대시할 수 있지? 전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여태까지 조국이든 무엇이든 간에 돈과 권력 말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계속 갈라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진국수님은 젓가락이라고 해놓으면서 막 화가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저 표정을 막 올려놓으시고 햇빛님 저질 충격이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겠다. 안선홍님은 주셨고요.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최비님 정말 문수 준석 저질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 지금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저런 거를 꺼낸다. 뭐 여성이 어떻고 젓가락이 어떠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저 방식이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우와 이거 뭐야? 네. 대선 후보 TV 돌면서 저런 단어를 선택해서 그게 맞나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이 대통령 선거가. 저거 아마도 저게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생방 예. 생중계니까 망정이지 저거 만약에 편집 권한이 있었으면은 전부 다 잘라냈을 겁니다. 예. 어떤 방송국도 저 발언을 그대로 내보낼 정신을 갖고 있는 방송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제 불쾌한 것이 그 여성 뭐 성기 젓가락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게 그 젓가락 이런 발언들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했는 것도 왜 저 사람이 뭐 똑똑하다? 뭐 말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평가하는데 뭐 그래도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유효한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맨날 말 끝때마다 수준이 뭐 그런 수준 알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당이든 사실 다 존중을 기초로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어떻게 싸가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너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잘 나가는 것의 표본이다라는 거는 정말 저희 또래가 정말 사회생활 잘하고요. 정말 잘 배운 사람들은 저런 말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발 저런 것들을 유해 물질로 좀 정해서 저 영상 자체가 조금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일락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저질도 저런 저질이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정말 화병 나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하셨고 정경숙님은 최고의 저질이다. 김 작가님은 전국민 충격 고소합시다 이러면서 느낌표를 한 10개쯤 올려주셨습니다. 악질 얼굴에 나타나네요. 국민 모독죄 고발 안 되나요? 이렇게 하셨고
야, 이런 방식으로 진짜 준석 젓가락 뭐 이런 말 진짜 충격 저질이다. 왜 이러냐 선거 포기한 듯 이렇게 하는 거고. 와, 근데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하면 좀 자기한테 표가 끌려오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근데 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과 토론을 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항상 본인이 토론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점수를 까먹는 뭐 이런 이제 결과들이 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금 그 젓가락 뭐 이런 거 정말 많은 혐오를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수많은 것들을 대받아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절제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본인의 일종의 수신제가 당신 개인 수신제가나 잘하라는 식으로 아주 절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마침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지금 성상납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가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서 운명을 달리했다 등등까지 쓰면서 여러 가지 또 뉴스타파에서 접대한 그 리스트가 나왔죠. 금액과 거기에 가로치고 성상납 딱 써 있습니다. 뭐라도 다 대받아치려면 칠 수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어쨌든 준비된 대통령의 그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말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점수를 까먹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거기에 이제 프레이밍, 본인은 굉장히 그런 프레이밍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평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을 할수록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본인의 성상납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이밍에도 실패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후보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초반에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당신 뭐 했어? 딱 그거 이제 물을 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오는 그걸 물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제가 볼 때 한 번만 더 몰아쳤으면 거기서 거의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자, 내란의 밤에 어디 가서 뭘 했나 집에 빨리 가서 샤워하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실제적 진실을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네, 이게 네, 알고 잘 알고 있지만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저녁 먹고 술 먹고 2차짜리 갔습니다. 예. 2차까지 술집에 갔고 2차 술을 많이 먹었죠. 그냥 바 같은 데 한번 갔다는 술집을 이야기죠. 간 예, 거죠. 예. 네네. 그렇게 가고 민간인 저 회장이 같이 있었고. 민간인 회장이 있었고 또 유력한 정치인이 함께 갔고 그때 술을 먹다가 놀래가지고 네네. 왔는데 집에 와서 샤워하고 왔다라고 아니, 했는데 근데 승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술 먹은 게 강남이라며요. 강남입니다. 이 사람 집은 동탄이잖아요. 집에 경기도 가까운 화성. 된다 그랬죠. 강남에 집이 있나 보네요. 아니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집이 몇 채인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동탄이 지역구니까 동탄에 간 거잖아요. 네네. 강남에서 여의도 가기도 바쁜데 강남에서 밑으로 내려 화성 동탄에 갔다 거기서 다시 여의도를 갔다는 건 갈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집 가까운 데에서 마치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집이 그럼 강남에 진짜 있나? 강남하고 여의도 사이에 집이 있나요? 그러니까 또 있나요? 그게 이준석의 헷갈리고 집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발언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볼 텐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여성 혐오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단어는 구체적인 용어는 선택하지 말고 그냥 그럼. 여성 혐오라고만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쾌하면서 저지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자 저런 발언을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했다 여성 혐오 발언을 아니, 이 사람 오늘 그러면 여성 단체들이 이 문제를 아니 그냥 그럼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자기가 그 발언 있잖아요. 저질 여성 혐오 발언을 준비해 왔다 그러면 진짜 악질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리 점검한 거잖아요. 그리고 TV 토론에서 후보의 준비된 말이라는 건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캠프가 같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집단 자체가 얼마나 저질인지 얼마나 고약한지 인류의 반을 그렇게 모욕해버리고 여성이 아닌 남성이 들을 때도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만약 즉흥이라면 이준석이 평소 그 두뇌 구조 평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준비한 멘트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자기의 세계랄까? 이런 게 구현됐다든지인데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3년 뭐 좀 적게 남아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정계에서 퇴출돼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어떤 판단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치인이 저렇게 여성 혐오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절차를 이렇게 거쳐가면 저는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명. 아니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단일화를 하고 싶든 유력 정치인으로 부각되고 싶든 뭐 어떤 정치 욕심이 있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넘지 않아야 될 선 같은 게 있어요. 네. 자, 아까 TV 토론은 19금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보고 있어요. 8시부터 10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초등학생부터 다 보고 있어요. 근데 4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 사람이 그런 저질 악질 발언을 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다고요? 아니, 내란을 일으키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거랑 똑같이 그건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망가져도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대선 결과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준석 같은 저질은 국회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돼요. 하여튼 퇴출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성단체도 나설 것이고 네. 또 지금 당장 조성은 작가도 지금 아까 뭐 굉장히 격분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 선택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무슨 공포 영화에서 성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영상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의심이 예. 갈 정도였고, 그리고 그 말을 던졌으면 던진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어떤 효과를 바래서 그걸 뭐 공격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다음도 없고 그냥 굉장히 막 어떤 감정적으로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딱 던지는 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정말, 근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요. 그 불쾌하시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하면은 이준석이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발언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젓가락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에서 아무리 네네. 유튜버지만 이거 이제 네. 어디까지 정리하고 해야 될지는 하고 우리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 저게 이제 대선 후보 정말? 토론관에서 나온 발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구영타님도 준석이 왕 저질 정치계 퇴출시키면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지금 뭐 격분된 이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야 제명 퇴출이다, 진짜 저질이다, 퇴출이 답이다, 정말 불쾌했습니다, 고발합시다, 국회의원 제명 찬성입니다. 아 진짜 오늘 또 잠을 못 자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대선 마지막 토론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런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발언을 이제 함으로써 다들 사람들이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너무 화가 나는 게 예를 들어 지난 토론회에서 그 미세먼지가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2%밖에 안 된다. 중국과 미세먼지가. 예. 이거 잘못이라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제 바로잡습니다. 예. 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아니라 24%고. 예. 그러니까 한일이 공동 대응해가지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이건 미세먼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어떠냐면 아 제가 착오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아 그건 발음이 셌다든지 뭐 근데 이 사람은요 정말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뭐 자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남에 대해서는 막 비아냥거리면서 뭐 알기나 하냐 이러면서 계속 윽박지르거든요. 와 이런 사람이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지금 대선 토론에 나와서도 이 정도인데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 지금 국회의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모질게 굴지 얼마나 험하게 굴지 두려울 지경이에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정치평론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 가장 먼저 분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오늘 이 발언은 며칠 남아있는 대선 가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가 되어서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출마를 지속 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보 또는 유튜브 안에서 이준석 편들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공론의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뭐 징계 국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사회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요건 아마 방송심의위원회 등등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그게 생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오늘도
제가 몇 번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1등 주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도 답답하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노력한 점이 뭐냐면 내가 안정되게 국정을 이끌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라는 면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자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변할 것도 안 한 게 많아요. 실제로 억울했을 거예요. 굉장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안 하고 넘어가고 못 하고 넘어가고 시간상.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뒤집어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해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새로운 핫 이슈를 만들어서 감점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실제 대선 캠프에서 회의를 해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든지 물론 쫓아가는 자들은 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1등을 달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제 그 전략인데 그거엔 굉장히 충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좋은 쪽의 이슈나 인파이터로서 파고들면서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었는데 지금 자뻑하는 이제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거는 자 오늘 밤에 이제 보세요. 이게 분명히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저 핵심들이. 예. 이 얘기가 굉장히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지금 이제 단일화 우리가 테이블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지금 댓글창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한 22,000분이 들어와서 글을 올리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발언을 그대로 쳐지 않습니까? 이거 타이핑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비공개 발언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구글의 그게 프로그램상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하면 아니 그 미국 회사인 구글도 그러는데 그렇게 이게 자동으로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글자를 살리지 않고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지우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 그대로 그냥 쳐서 올리지 마십시오. 여성 혐오 발언,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저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대선에 계속 종주를 할 수 있느냐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내일 나오면 이게 막바지 대선 판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야 정말로 같이 보던 아이가 이준석 발언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부모로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또 댓글까지 라이언 정님께서는 올려주고 있고 이 사람 대권 주자 맞습니까? 당장 사퇴하세요라고 이렇게 격앙된 지금 의견을 그리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런 일로 사퇴하거나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종자가. 그런데 이준석과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또 그 당의 여러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거운동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양심 선언하세요. 이준석이라는 인간 말종과 함께 있었던 과오를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세요. 그리고 이준석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 갖춰진 사람이라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청하세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정도 발언을 하면 방송 진행자가 이거 발언이 진짜 문제가 있다. 딱 본능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MBC에서도 제일 그래도 유능한 또는 실력자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사과를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편집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제지를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근데 모양이죠. 전교현 대표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아마 제가 그냥 감싸는 얘기를 한다면 놀랐을 거예요. 상상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예. 예? 뭐 규칙 같은 게 아니, 그 있으니까. 틀을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뭐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그 발언 자체의 충격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그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재명 후보한테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뱉어도 이건 실수라는 것을 왜 자각을 했으면 얼른 걷어들이던지 즉시 이건 좀 과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죽거리면서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끝나니까 끝나서 그냥 그 발언만 남은 거예요. 제가 바로 이제 이준석이 이준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습관성으로 이제 강론에 집착하면서 자기의 그 현 학적 자세죠. 그야말로 이제 이게 한 급만 더 가면 완전 잘난치기인데 오늘은 완전 잘난치기를 하다가 이제 자폭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HMM의 전신이 뭡니까라고 물었어요. 저희 기업인 출신들은 그런 질문을 그걸 지가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거를 하도 제가 화가 나서 네.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현대상사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물어요. 모를까봐. 모르면 또 거기서 잘난 척 하겠죠. 그것도 모르냐고 하려고 그랬죠. 헌법 8조 딱 묻죠. 아니 전문 10장 130조 부칙 6조 9차까지 개정 6공화국
헌법 8조 다 일일이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온 국민이? 이거 모르면 국정 못 이끌어요? 못 이으면 못 이끌어요? 항상 습관이 이렇게 강론에 집착하면서 그거 모르면 면박 주고 창피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예. 이런 강론에 집착하는 거에서 그러다가 오늘 자폭이 됐다. 정말 바라는 거는 1차, 2차에서 그 두 사람에게 단 한 가지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겠다, 미래 가치, 비전, 철학에 대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정치개혁이고 어떤 그런 양극화 해소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비전이라도 좀 보여지기를 바랬으나 역시나 혹시나가 이제 역시나가 됐다. 그래서 이준석이 오늘도 이준석 했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지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화가 났으면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사실 찾아서 읽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정말로 지금 귀가 썩어버렸다고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저가 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전략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진 사퇴를 하려고 단일화하려고 숙간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냥 정말 자기 정치 인생에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늘 이 방송 이 토론회 바로 직전에는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그 의견 조금 수정하자면은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거의 머리와 정신이 똑같은 수준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발언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 시간이 끊기면 너가 대신 그 욕을 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저급한 그 어떤 공격만 일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저게 의도적인 폭탄인가 싶기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조 작가님 말씀하신 거 저 동의해요. 어떤 거냐면 70대 윤석열과 40대 윤석열, 저질 윤석열과 악질 윤석열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단일체예요. 그냥 이름만 김문수라고 돼 있고 이름만 이준석이라고 돼 있지 사실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면 이준석은 내란에 반대하는 것처럼 했지만 행태나 그 다음에 뭐 이야기나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잖아요. 내란의 밤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면에서 김문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국힘의 계엄 해제 요구에 불참했던 추경호 등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다만 현란한 쇼를 보여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미 단일체인데요, 뭐 둘이서 이제 와서 단일화예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일체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스픽스에서 조금 전입니다. 28분 전에 저희들이 속보라는 형식으로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요. 저희들 커뮤니티에 올려놨는데 지금 28분 동안에 26,000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가 91%고요. 김문수 4%, 이준석 2%, 권영국 후보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댓글 올라와 있는 거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희님께서는 김문수, 이준석은 정책은 없고 실속도 없고 쓸데없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만 쓸데없이 공격한다.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이런 것이고요. 사랑이님께서는 갈라치기로 우리 청년들의 뇌를 좀 먹는 개장수, 사회격리가 답이다. 이런 정도로 좀 격앙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뽑는 토론 아니고 네거티브 김문수와 이준석은 자격 미달입니다. 박미경님. 그리고 오늘 토론 보니 화가 나서 투표가 더 말이 없습니다. 포투님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열받아요.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주셨고요. 불량 토론 보고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골 때리는 사람들. 진짜 싫다. 너무 싫다. 이렇게 해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속보로 아까 올려놓은 게 지금 좋아요가 한 3,700개, 26,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26분 전에 올렸는데 역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극혐 발언입니다. 정확하게 여성 혐오가 아니고 극혐 발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진단과 분석을 해드렸고요. 역시 이제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제 관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짧게 준비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업을 안 했을 것이다.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개업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만큼은 네.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정말 전곡을 찔렀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한 건 질문을 조금 더 줄이고 답변을 들었어야 돼요. 답변을 들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저게 정말 할 말이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평소에 했던 거죠. 국회 해산권이라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있지도 않은, 지금 현재는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었을 때 이제 실체를 알게 되죠. 자,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저 말을 어떻게 정리하면 이준석 윤석열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면 계엄까지 안 갔을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러면서 국회 해산은 내각제 문제다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막 엇물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누굽니까?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제 국가의 20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는 의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개헌까지 안 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그 내각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엉뚱하게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조차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만약에 뭔가 힘을 갖게 되면 정말 제멋대로 할 사람이에요. 제가 답변을 사람이에요. 꼭 들어봤어야 된다는 게 네. 뭐냐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딱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끊겼습니다. 선거를 다시 하는데 왜 독재입니까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네. 유신정후에 이런 거 뭐였습니까? 선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이 있었다. 헌법에 있었다. 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다시- 선거를 합니다. 모양은 합법적 선거죠. 예. 대한민국의 어떤 그 헌법 체계에 의해서 겉으로는 다 합법적 선거를 하죠. 누가 뽑힙니까? 이번에 그 내란을 할 때요, 그 포고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해산을 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이제 예정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비상입법기구도 아마 선출의 형식은 했겠지만은 그냥 옛날 독재 정권처럼 그냥 그 꼭두각시 이런 자기 수하들만 이제 입법기구에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 이야기도 굉장히 그때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것이 국회 해산권을 충분히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국회 일원이면서도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실 오늘 제가 저도 이제 30대이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만 교육받아도 어떤 그 헌법적인 가치가 지금 도달했는지는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이 그 계엄을 국회 해산을 할 수 있었으면 계엄을 안 했다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제 논의를 좀 진철시켜 보려고 해도 댓글이나 이런데 워낙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준석이가 자폭하고 단일화하고 감옥 가면 혹시 김문수가 당선되면 사면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니 근데 이준석 후보 넌 선 넘어서 넌 영원히 퇴출될 거야 이렇게 이제 정주기님이 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치 평론하면서 좀 사실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오창익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을 했는데 누가 쟁점을 가지고 제대로 싸웠다 또는 누가 답변을 잘 못했다 이런 것들을 막 논쟁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왜 우리는 김문수 후보 얘기를 안 하고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오늘 그 토론을 보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수준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 2시간 동안 봤어요. 네.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근데 글쎄 이준석을 지지하는 10명, 20명의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세상이어도 국힘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100명, 1000명의 시민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짱한 시민들은 보면서 굉장히 강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중파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 메가 이벤트니까 이건 국민들이 함께 보세요. 그리고 법으로 정한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너무 많아요. 자, 아우 진짜 지금 민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도 외교 문제 이런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와, 당장 엊그제 뉴스가 주한미군 5,800명 빼가지고 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노림수인지 그리고 만약 4명 중에 대통령이 1명 나올 테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김문수처럼 트럼프 만나서 오케이 하면 돼요 땡큐 뭐 이러고 말 건지 그냥 노래 한 곡 부르면 되는 건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국민의 삶이 담긴 그다음에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 접경 지역 주민들 막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이라도 해주는 사람 정말 큰일이죠. 우리가 문제를 줄여나가야죠 하는 사람이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말짱해가지고 대화가 돼요. 둘만 오가면 이게 정책 얘기도 나오고 그거 뭐 뭡니까 풍선 보내지 말아야죠. 저쪽에서 오물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접점을 찾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소음 그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동물들도 힘들대는데 그런데 이 얘기가 이재명 권영국 때는 말짱하게 되던 얘기가 김문수한테만 가면 막 어디로 튀고 이준석한테 가면 저질이 되고 악질이 되니까 아니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돋보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내 발언권이 주어질 때마다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인내천님께서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준석이 하는 집마다 정신이 가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아까 또 제가 이제 이것도 이상한 대목 중에 질문 하나 제가 그대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도청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제 과일을 샀는 모양이죠. 뭐 그것이 어떤 복지 시설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지금 2,800kg가 구매됐는데 전혀 지금 후보가 모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로로 쓰였는지. 근데 이게 검찰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과 김혜영 여사가 다 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엄청 많아요. 이걸 딱 끌고 나와가지고 과일 거 따져보니까 2,800kg인데 그 어떻게 다 먹었어요? 당신 이거를 코끼리야 그러잖아요. 그래 집에 코끼리 키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것도 정말로 거두절미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2,800kg를 사서 먹으면 아니면 그 과일 샀던 영수증이 있으면 그게 복지시설로 갔거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도 도지사실 이제 업무용 카드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다 닦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한 걸 가지고 2,800kg를 하는데 집에 코끼리 키우느냐 넌 식으로 이게 질문하는 것이 질문이 촌철살인이냐 아니면 시원하냐 사이다냐 봤을 때 야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김문수도 마찬가지 이재명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개 재판을 왜 받게 됐습니까? 그 엄청난 수사 그 많은 압수수색을 왜 당하게 됐어요? 윤석열 검찰이 작정하고 유력 야당 정치인이니까 대선 때 자기하고 대결했다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김문수가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프레임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전문 증거잖아요. 전에 들은 거 가지고 유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물론 판결도 안 났어요. 그리고 계속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직접 증거가 하나라도 있냐. 그 돈을 내가 먹은 게 있냐. 뭐 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요. 계속 불러다가 뭐 증인 아까 452명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470 몇 명 한 사건에서 그럼 공무원들은 포획된 사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검사들이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비슷한 진술하거나 비슷한 진술 안 하더라도 진술 조작을 통해서 마치 그 과일을 다 이재명 후보가 집에서 아주 비싼 과일을 먹었던 것처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프레임을 만든 윤석열 검찰도 문제지만 거기에 기승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흠집을 내려고 했던 김문수와 이준석도 내란 세력이라는 걸 오늘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화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토론에서 이제 그 후보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청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조롱을 하고 싶고 이재명을 먼박 주고 싶고 이재명에 대해서 험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감정은 이재명 후보가 느끼는 것 몇 배로 사실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거든. 그 불쾌함은 사실상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만 불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뭐 이준석과 김문수 두 사람의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어떤 괜히 혐오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과 없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라고도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오늘의 토론은 이재명 후보를 뭐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저 두 사람은 결국 국민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국민들을 거의 혐오하는 그런 상태를 2시간 동안 노출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도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똑같습니다. 그 본인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어떤 가치 철학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1도 없습니다. 오로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나열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보면 예를 들어 대북 송금, 또 뭐 필리핀에서 누구에게 돈을 줬다 등등등. 자, 검찰이 어땠습니까? 유동규 씨가 누구에게 돈을 줬다 했을 때 햇빛의 뭐 각도가 어떻게 되고 뭐 그림자가 어떻게 되고 뭐 밖에서 뭐가 보이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잖아요. 외투에 뭐 박스를 어떻게 했다 뭐 별의별 거 했잖아요. 제가 많이 확인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본 사안입니다. 필리핀에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가 있지 않았다라고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언제 그런 거 팩트 체크 해봤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열을 하고 일방적 주장을 했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받아칠 수 있었지만 많이 절제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다 깨끗하다는 프레임이에요. 집에 각각 공보물 집에 다 배송됐을 겁니다. 네. 공보물 페이지를 안에 보세요. 전과가 누가 더 많이 써져 있는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민주화 운동을 해서 괜찮다? 아니 그 전과는 다 전과지 어찌됐든 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 아주 압축해서 비약적으로 표현하고 공격하는 거대로 보면 다 똑같은 전과죠. 그렇게 보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인 걸 가지고 다 비약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미확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나열이 있었고 결론도 없다. 그리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팩트를 놓고 논리적으로 몰아붙일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걸 나열하면서 100번을 떠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죠. 자, 카사님께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완전 그냥 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 망신시킨 오늘 발언이다 이런 말씀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개강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김종채 선생님께서 지금 인천서 방송 정말로 스픽서 열심히 보고 계신다는 말씀 주고 계시고 1875님도 다른 일을 하시면서 우리 방송 듣기만 듣는데 정말로 잘하고 있다.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V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의 태도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되겠습니까? 라는 그리고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빼곡하게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토론을 보면서 메모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보이는 게 그냥 아예 극혐 발언을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한 군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나 기사가 속보로 올라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번 토론을 보셨는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쳐놓고 이런 정치는 진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대선 토론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오늘 예. 그 김문수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예. 인민노련이라고 계속 국힘에서 뭐 인민, 예. 뭐 국민 말고 인민이다 그래가지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인민이 인천 민주화, 민주노동자 예, 이거거든요. 그 인민노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89년에 김문수가 한광호 씨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민노련에 가입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대표를 시켜주면 하겠다. 그러니까 80년대에도 김문수가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론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인민노련 인천 가서 대장 노릇을 난 가겠다. 그때 약간 셀럽이었으니까 89년에 나 가겠다. 근데
대표를 시켜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 대표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 당에서는 예? 그 인민노래에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도 아니고 학생 수준의 역할을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사냥을 하고 막 색깔론을 칠하던 사람이 자기는 거기에 대표만 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노동단체에서 정치적 딜을 했던 거예요. 이런 김문수. 아우 정말 화나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그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즐겨 본다는 FM 코리아를 지금 한번 저 클릭을 해봤거든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네, 뭐 읽을 수가 없어요. 차마 아니 그 동조하는 거에 올라온다고요? 네, 그럼요. 이준석의 올 국회 발언에 시원하다, 대해서 긁혔다, 뭐 이런 표현들 수도 없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이 얼마나 심한지 또 후보가 이걸 어쨌든 즐겨 본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사진도 그 허은하 대표가 공개하는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아주 절절한 현실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정공로 부위원장님 모시고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정말 오늘 그 김문수 후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법카나 뭐 이렇게 뭐 부패를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막 덮어 씌우려고 노력을 1시간 내도록 했었는데요. 참 너무 파렴치하다. 왜냐하면 청렴이 아니라 파렴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지금 공무원 노조들이 어제도 이제 기자회견장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 뭐 소방 헬기뿐만 아니라 그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유용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들고 나오고 거기에서는 싹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오직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억지 기소하고 이런 부분들만 막 들춰내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오늘 그 아까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보가 너무 절제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그 당신 업무 추진비 그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냥 오히려 개싸움이라는 표현 해도 되나? 개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냥 그래 막말해라 하고 그냥 딱 그냥 그런 것에 더 나는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로 이제 그 내 후보가 이제 토론에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되다 보니까는 저는 이 전국 공무원 노조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경기도지사 때 엉망진창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기자님들도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번 TV 토론 있잖아요. 2차를 보고 나서 후보를 바꿨다는 게 2%포인트 정도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게 국정 운영을 맡을 만한 자질이 있느냐 또 어떤 면에서 인성이 있느냐 이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뒤에 있는 국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답답하지만 사실 말싸움이야 뭐 이준석 김문수하고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예를 들면 헬리콥터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죽을 뻔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헬기 한번 탄 거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마치 부패한 것처럼 부산의 어떤 표심이라도 긁어 모으려고 막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겨레 보도입니다. 김문수가 지사 때 헬기를 162번 탔대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차 막힌다고 수원에서 서울 올 때 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 업무 보러 다닌다고 소방 헬기를 불 끌어 사람 구하러 다녀야 될 소방 헬기를 162번이나 탔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 정말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이 환자인 상태에서 중증 환자인 상태에서 헬기 탄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면 근데 이 사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종들이에요. 아니 이게 약간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차 난 162번 탔지. 난 맨날 탔지. 근데 저분은 죽을 뻔했지, 위험했지, 환자였지, 난 환자도 아니었지.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격을 반론을 펼치거나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거기에 네. 또 더 황당한 이제 발언들이 나왔죠. 김문수 후보 입에서 독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중간에. 자,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는 거 이상의 독재가 어디 있어요? 그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도 아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쉽게 예 아니오 정도로 답할 수 있는 걸 안 하잖아요. 탄핵에 대한 입장들, 그다음에 뭐 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리저리 이제 말을 돌리죠. 항상 우리가 대화해 보거나 토론해 보면 알지만 말을 길게 하거나 돌릴 때는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토론의 진은 아주 비결이거든요.
오늘 거의 그런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걸 많이 봤죠. 자, 이준석은 1, 2차 때도 알았지만 오늘 전 국민 상대로 대선 토론을 극혐 막장으로 만든 정말로 악마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뭐 악마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올인합시다. 분노의 똥침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주시면서 참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계엄 당시 국회 안 들어온 이유 다시 한 번 더 따져 물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글쎄, 한참 그거는- 뒤였습니다.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시고.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따져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은 실제로 술자리에 모 정치인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갑자기 이제 계엄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국회로 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최소한 자기를 좀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저걸 꺼낸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극혐 발언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저 상황이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 알고 계신 내용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질문과 정치인이 그 시점에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오버랩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작년도 12월 3일 날 저녁에 이준석 의원이 강남에서 이제 저녁을 하고 2차 8시 반경에 옮겨서 술을 했죠.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과 저녁을 먹고 술을 먹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그날 술을 먹고 있었다. 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죠. 그럼 다른 의원은 아니네요. 이준석이 제가 거짓말한 거네요. 알기로는 그 자리에 의원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이 같이 먹었다는 헐, 소리는 이거- 못 들었고 이거 처음 제가 듣는 들은 거는 그렇습니다. 뭐 있는지 모르죠. 근데 뭐 제가 최소한 들은 거는 들은 것은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의 제보는 받아 놓고 있는 것이고.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 그리고 자리에서 민간인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저녁을 산 분 박씨 H. 네. 자 그러면은 술값은 누가 냈습니까? 뭐 그분이 냈겠죠. 그분이 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었죠. 네. 전 장관하고 함께 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신분은 뭡니까? 여전히 개혁신당의 대표였죠. 예. 그 원희룡 전 장관은 어쨌든 국민의힘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그날 계엄이 난다는 걸 몰랐다라고 네. 전제를 하고 사생활 영역이라서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시간 텀이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국회 앞에 간 게 11시 20분경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한 게 새벽 1시간 넘어갔잖아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모 의원한테 본인이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원한테 처음에 몇 명 있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 의원이 157명 정도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물었을 때 약 170여 명 정도다 했는데 지난번 토론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마치 안 들어와도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답을 해서 본인이 안 들어갔다는 식으로 그런 예. 뉘앙스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진 않아요. 170여 명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표결은 되겠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안 들어갔다라고 보면 지금 아마 저 부분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절제하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날의 여러 일들에 대한 것들이 제보가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시간별로 자세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또는 나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쳐다보면서 타인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타인은 전혀 본인과 관계없는 부분에서 정말로 아픈 가족사 때문에 뱉었던 말이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 정도 하려면 본인은 자기 관리 제대로 하고 있거나 최소한 뭐 이런 말씀 사실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자리에서 술 먹고 못 들어갔고 술기운이 좀 심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만드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솔직함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 예. 질문인데 이재명 후보의 질문은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자꾸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농담드렸지만 저기서 조금 더 깊게 한 두 마디만 더 질문했으면 예.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예, 예. 아니 이준석이 당선되면 토론과 협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 토론과 협치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놀라운 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 보좌관에게 함부로 말하는 대목 있잖아요. 예. 누군가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끄러워 임마라는 게 그때는 39살 때 아닙니까? 아까 네. 39살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처음 당선됐을 때 39이라고. 아니 물론 불어는 뭐 반말이지만 마크롱이 그럼 39 나이에 자기 참모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보좌진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요? 늘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예. 깍듯하게 존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메라도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도대체 자, 평소 어떻게 사는지 묻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맨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욕이 이제 나왔을 테고. 자, 보헤미안님께서 저희들한테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보고픈 미아님께서는 77777 이렇게 이제 그금을 슈퍼챗으로 보내주시면서 스픽스 애정과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마음을 진심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 합니다라고 이제 또 네모님은 주시면서 저희들 격려와 응원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25,000분이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또 그것을 혹시 담아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야, 참 이런 말씀도 있으시네요. 오늘 딱 TV 토론 보고 결론이 이미 나왔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토론을 통해서 뭔가 역전의 기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더 치고 나간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토론을 보면 볼수록 정말 대통령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기뻐야 되는데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자랑스러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절망하는 이 우리의 이중적인 지금 얼굴,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똥통에 사람이 두 사람만 서 있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그 김문수 후보가 참 이준석 후보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약간 그 미움의 방향이 많이 이제 나눠지면서 김문수 후보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공론화가 많이 안 됐거든요. 아까 우리 그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162번의 헬기를 타면서 업무 추진비로 그 헬기 기장에게 팁조로 계속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요. 그 극우 단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데 오늘 좀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극우 단체가 국회를 침탈했어요. 그래서 밤새 이제 본회의도 막고 이제 막 두들 부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이제 국회를 침탈하자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왜? 자기가 5년 전에 그 국회 부소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력들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잠재대 폭력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참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젊은 그 이준석 후보까지도 마치 국회 예산권은 뭐 한번 해도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계엄 안 했지 이런 소리를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보는 저 TVN 토론, 왜냐면 마지막 3차 토론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합리화하고 또
자신의 지지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그러니까 어떤 그 필터 없이 받아들이면 아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그런 또 이상한 상식이 또 잡힐까봐 저는 또 하나의 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역전의 용사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시작 전에 저희들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라고 올렸는데 59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90%, 김문수 5%, 이준석 2%, 권영국 후보 3% 나왔는데요. 무려 47,000명이 지금 59분 만에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 형식은 아니고 저희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의견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48,000명이 이렇게 1시간 이제 전부터 투표를 했는데 스펙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성원 격려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조하선님, 현희님, 심옥선님, 이채콤님, 양상용님, 이번여우님, 엄미용님, 최영규님 모두 고맙습니다.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 11,000명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당연히 해놓으셨겠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환의 직관TV라고 엄청 유명한 TV가 있는데 요즘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신용환의 직관TV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꼭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큰일 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또 나중에 큰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일꾼이 될 준비하고 있는 신용환의 직관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성은의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조성은 라이브도 아마 구독자가 12,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요즘 매일 9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역전의 용사들 출연 때문에 오늘 방송 문 닫고 역전의 용사 왔기 때문에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조성은 라이브입니다. 조성은 라이브 꼭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이시면서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우리 또 오창익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발장은행은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몇만 원, 몇십만 원의 벌금이 없어서 구치소에 가서 노역 쉽게 보면 감방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때우면서 그 벌금을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6만 명이 넘습니다. 6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6만 명이 감방에 가서 벌금을 때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재활을 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기부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정말로 그런 돈이 없어서 감방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다 경범죄입니다. 벌금을 몇만 원, 몇십만 원 못 내서 감방 가는 것. 그래서 장발장 은행을 만들어서 공익적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도 도움 주실 분들은 꼭 장발장 은행 가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덕분에 방송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확실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것은 불변이다라는 것 대신 기억하고 계십시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시켜야 되는 것은 이제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의무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압도적 표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표율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절대로 지금 갖고 있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0대 넘으신 많은 분들이 제게 글을 보내주시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92살 된 한 분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열심히 가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털 시 최대 3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을 교환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하십시오. 인터넷 비교원 보시면 정말로 많은 혜택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교환했을 때 거기도 현금 보상한다. 그런데 현금 보상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최대 1.5배까지
차액 보상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시에 인터넷 비교원 1670-2571 그리고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삼순백 광고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산삼순백이 1+1 행사와 함께 사은품으로 산삼지대 30포 한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이고요.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입니다. 자, 7년간 산양산삼을 주로 구성을 했죠. 온라인 구매 후기가 16,000건인 것은 정말로 가성비 가심비가 최고라는 것 아닙니까?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잘 키웠습니다.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데요. 자,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필요하신 분들 꼭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전에 하면 용사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으로 하는데요. 우리 기술진들은 마지막에 화이팅하고 나서 바로 화면 닫지 말고 한 2-3초 있다가 화면을 좀 닫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